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오늘은 제13장 모델 2 구조와 스트러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JSP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다음에 JSP를 보다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Expression Language라든가 JS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저번 시간에는 자바에서 메일을 보내는 자바 메일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13장부터 14장, 15장에 걸쳐서까지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스트러처에 관련된 것인데요. 웹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패턴 중에서 모델 2 구조, 그리고 스트러처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모델 1 구조가 어떤 형태인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모델 2 구조, 그리고 스트러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1 구조라든가 모델 2 구조라는 것은요, 이러한 용어는 웹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두 가지의 개발 패턴을 얘기를 합니다. 우선 모델 1 구조라는 것은 기존의 다른 언어 ASP라든가 PHP, 물론 JSP 가지고도 모델 1 구조로서 개발을 우리가 해왔었습니다. 여러분이 1장부터 지금 12장까지 쭉 공부를 해오시면서요, 모델 1 구조로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모델 1 구조는요, 비즈니스 로직과 그다음에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 코드의 혼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JSP 페이지 안에요,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해주는 부분과 다음에 그 응답을 위해서 필요한 HTML 페이지를 생성하는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델 1 구조는요, 우리가 간단하게 또 빠르게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상당히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발자가 좀 더 많이 투여가 되고요. 또 우리가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거나 이럴 때는 좀 부적합한 선택이 될 텐데요. 그 이유는 자, 하나의 페이지에 비즈니스 로직과 프레젠테이션 코드가 같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읽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나중에는 개발자가 해야 될 기능과 다음에 디자이너가 해야 될 기능이 같은 페이지에 있다 보니까 유지 보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 1 구조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범위는요,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아웃풋을 내야 될 경우에 많이 개발을 하고요. 또 프로그래머가 많이 투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자 혼자 모든 것을 다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가 모델 1 구조로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델 1 구조는요, 앞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은 생성 주기를 갖고 있는데요. 우선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죠. 자,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요청을 서버 측, 어플리케이션 서버, 우리는 여기에서 톰캣이라든가 그런 서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퀘스트 요청을 보냅니다. 이 요청을 처리하는 페이지가 다름 아닌 JSP 페이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JSP 페이지에서 클라이언트 요청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좀 저장된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바빈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 set 메소드와 get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내용을 JS 페이지에서 체크를 하고요. 그러한 내용을 자바빈이라는 DTO 객체 또는 VO 객체에다가 포함을 시키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시키고 다음에 가지고 그러한 용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결과값 역시 JSP 페이지에서 우리가 HTML 코드를 생성하신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해주고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러한 모델 1 구조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클래스는 다름 아닌 JSP 코드가 되겠죠. 이 JS 페이지에서 모든 요청을 다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웹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디자이너도 필요할 것이고요. 개발자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디자이너 역시 하나의 JS 페이지를 개발자와 같이 공유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유지 보수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러한 모델 1 구조는 우리가 빠르게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나 프로그램이 좀 더 커지고요. 다음에 개발할 수 있는 그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되고요. 또 우리가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과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로직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온 개발 방법이 모델 2 구조입니다. 즉 사용자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자바 코드를 완전히 배제해서 즉 프레젠테이션 로직과 우리가 자바 코드를 써줘야 되는 이 로직 부분을 띄어서 작업하는 것을 모델 2 구조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모델 2 구조를요, 다른 얘기로서 우리가 MVC 패턴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MVC 패턴을 이용을 해서
오타가 났네요. 서블릿과 JSP의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해줌으로써 개발자와 그다음에 디자이너 사이에 업무 분담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MVC 패턴이라는 것은요, 모델, 다음에 뷰, 그리고 컨트롤러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모델 파트와 뷰 파트는 우리가 그동안 작업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모델 파트는 다름 아닌 응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요.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백엔드 시스템과 통신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 사용하는 객체가 모델 객체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냐면 DAO 클래스로부터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다 작성을 했었고요. 이걸 DAO 패턴이라 부른다 했었습니다.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자료가 포현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자료를 어떠한 객체 형태로서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는 DTO라는 패턴을 이용하게 됐었고요. 자바 JSP에서는 이것을 자바 빈이라 불렀었습니다. 자,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모델 쪽이라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자, 뷰 파트는 사용자하고 상호 작용하는 웹페이지를 얘기를 합니다. 즉, 클라이언트한테 결과 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떠한 페이지가 생성이 된다면 해당하는 JSP 페이지는 바로 뷰 용도로 사용되는 페이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모델 1 구조와 모델 2 구조가 가장 큰 차이점을 얘기를 하자면요. 앞에 보고 계시는 이 컨트롤러 역할이 생겼다는 것을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사용자의 요청을 비즈니스 로직에 전달해주는 전담 클래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담 담당 파트라 보시면 되겠네요. 어떠한 페이지로 이동이 돼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페이지 매핑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 컨트롤러입니다. 즉, 이 컨트롤러는요, 예전에 모델 1 구조에서 JS 페이지 안에서 해줬던 역할들을 이제 아예 별도로 따로 로직을 띄어놔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모델 파트, 다음에 사용자한테 어떠한 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한 뷰 파트, 그리고 사용자 요청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어떠한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해야 될지 판단해주는 역할로서 컨트롤러, 이렇게 세 개를 구분 지어 놓는 것을 우리가 모델 2 구조 또는 MVC 패턴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장부터 배우게 될 파트는 이러한 모델 2 구조를 기반하고 있는 개발 방법, 즉 스트러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델 2 구조는요, HTML 페이지의 작성과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작업을 분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지 보수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허나 모델 2 구조를 가지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분담시켜 줘야 될 내용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 코딩할 내용도 늘어났겠지만요. 프로젝트가 커지고 작업이 할 내용이 많은 커다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할 때는요. 모델 1 구조보다는 당연히 모델 2 패턴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개발하시는 게 훨씬 용이합니다. 자, 모델 2 구조의 전체 그림을 살펴보시게 되면 우선 왼쪽에 클라이언트 요청을 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고요. 제 1번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작업을 요청을 합니다. 리퀘스트를 보내겠죠. 제 마지막에 응답이 돌아올 때까지 모델 1보다는 조금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클라이언트 요청을 하나의 JS 페이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별도의 서블릿이라는 클래스에서 클라이언트 요청이 어떤 것인가 판단을 합니다. 즉 컨트롤 역할을 우리 이제 서블릿을 도입을 해서 컨트롤러의 역할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서블릿 페이지에서는요, 클라이언트 요청이 어떤 것인가 판단을 하신 다음에 적절한 모델 객체로부터 여러분이 클라이언트 요청을 넘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자바 빈이라 불리고 우리가 이것을 MVC 패턴에서는 모델이라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DAO 클래스라든가 DTO 클래스 또는 자바 빈 클래스가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요청이 들어왔는가를 판단하신 다음에 적절한 모델 객체로서 여러분이 작업을 떠넘기고요. 그리고 이 모델 객체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 작업을 합니다.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결과값을 우리가 JS 페이지로 생성하신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응답해 주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JS 페이지에서 다시 또 다른 요청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었을 때는 서블릿 페이지로 넘어가고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바로 JS 페이지로서 응답된 결과를 리턴 시켜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모델 2 구조, MVC 패턴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객체, 다음에 사용자한테 결과 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한 담당 객체,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어떤 것인가 판단을 해서 어떠한 페이지로 넘어가야 하는 것인가 결정해주는 담당 객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개발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스트러치는 이러한 모델 2 구조에 기반을 해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필요한 스트러치를 설치하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